자, 이스라엘 관련된 대담 이어가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 지구에 곧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전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마스가 기습 공습으로 이스라엘을 친 지 이제 일주일이 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주민들을 남쪽으로 대피하라라고 데드라인 시한을 정했고,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새로 통보한 내용을 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잠시 후인 오후 7시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시간에 맞춰 뭐 본격적인 지상 작전을 펼친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7시라기보다는요. 그 시간까지 이제 가자 주민들이 좀 대피를 빨리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만약 아직도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상했을 때 지금이 적기다 생각할 때는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상군이 들어가는 시간은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이 지상전이라는 것을 실제로 감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하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상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뉴스 등을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군은 단순히 들어가서 하마스의 어떤 무기나 하마스의 인프라, 뭐 병참 기지,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땅굴 시설, 그다음에 군 시설 뭐 이런 것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들어가서 관련된 하마스 대원이나 지도자들은 다 잡거나 아니면 사살하거나 그럴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민간인 사망자가 1,3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로서도 뭔가 성과를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에 지금 가장 그 최고위급 하마스 대원은 지도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자 지구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흐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자 지구 무장 단체죠. 이즈알딘 알 가슴 무장 단체의 사령관이 있는데 무하마드 예. 데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내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꼬리가 9개 달렸다. 왜 꼬리가 9개냐? 목숨이 9개란 얘기죠. 이스라엘 군인이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네. 부상은 당했지만 목숨을 지금 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최소 한 사람을 사살하거나 검거를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다 사살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가자지구 작전의 성과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의 지도자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둘을 네. 뭐 제거하거나 그랬을 때 하마스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격이 더 과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하마스는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하마스는 방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이스라엘군이 그것도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지금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가자 지구를 들어가는 것은 정말 그 하마스 대원들에게 상당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하마스 대원은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뭐 공격을 해도 할 수 있는 건 로켓을 많이 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매복을 해서 그것을 막거나 같이 교전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의 이 전력 차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력 차는 너무 커서요. 네. 지금 병력을 보면 하마스 무장 대원은 한 3, 4만 명 네. 정도 되고 뭐 이스라엘 병력은 뭐 현역이 한 14만, 그다음 예비역이 한
45만. 아. 지금 소집된 예비역이 한 35만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한 몇만 명이 들어가겠죠.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무기 체계도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스라엘 탱크 뭐 2천여 대, 전투기 뭐 한 600여 대 정도 네. 있고 하마스가 가진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칼라시니코프 뭐 이런 총, 그다음에 가스함 로켓, 그냥 조악한 로켓이죠. 뭐 하나 만드는데 한 800달러밖에 안 되는. 그다음에 조금 사거리가 있는 그라드 로켓, 그다음에 뭐 지대지 로켓 M302, 그다음에 파르즈 3, 파르즈 5, 뭐 이런 다연장 로켓들 이런 거밖에는 사실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기습 작전에 드론도 사용했었죠. 예. 네, 예. 드론도 사용하는데 최신 무기도 뭐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번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 지상전이 실제로 시작됐을 때 가장 큰 변수는 땅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땅굴이 가장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이제 두려운 작전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땅굴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땅굴이 이제 개미집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 출구는 하마스가 아는 출구는 이스라엘 군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갔다가 하마스 함정이 대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교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군이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굴 수색 작전은 이 모든 땅굴을 지금 하나하나 다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네. 하마스는 또 이미 이스라엘군이 들어올 것을 알고 모든 부비 트랩이나 그다음에 뭐 사제 폭탄, 그다음에 지뢰 관련된 모든 지금 시설을 다 설치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2014년의 경우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군 사상자가 한 40~50명 정도 사망자 그 정도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들어가겠다는 건 지도부를 사살해서 이 하마스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이미 가자 지구를 벗어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국경밖에 없거든요. 이집트 네. 국경에서 막았으면 나갈 데가 없고요. 음. 가자 지구 내에 있으면 그것도 찾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냥 찾기는 쉽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휴민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내에 심어놓은 휴민트. 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 스파이죠. 정보를 이중 정보원, 스파이죠. 예. 예. 정보를 휴민트를 이용해서 즉 하마스 대원 자체들 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사실 최고위급 지도자를 찾는 것은 대단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시가전이 이어질 텐데 뭐 대규모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민간 피해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대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10만 명을 갑자기 24시간, 뭐 조금 더 연장 30시간 이렇게 해서 완전 남부 쪽으로 대피를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가자 주민 전부가 이스라엘이 시킨 대로 다 대피를 하지 않거든요. 예. 남아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내가 왜 대피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 가자 북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단 최대한 대피를 시켜서 민간 피해를 줄이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니까요. 뭐 민간 피해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상전을 이제 감행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마스를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가자 지구를 본인들이 갖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전의 정확한 목표가 뭔지를 이스라엘 군이나 수뇌부가 이미 목표를 정했겠죠. 네. 제 생각에는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예.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네. 더 악랄한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이제 단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나올 것이고 이미 뭐 하마스 말고도 좀 더 작은 단체,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있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하는 목표는 이번 작전을 계획한 모든 하마스 대원은 살려두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왜? 자국민 1,300명이 일주일도 안 돼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번 작전을 계획한 모든 하마스 관련자들은 다 지금 살생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이번에 관련된 자들은 다 사살하거나 잡아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철수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의 작전.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땅굴을 다 하나하나 다 수색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걸릴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전력 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란의 지원을 하마스가 많이 받았다 보니 또 이란도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군사작전에 어떤 개입할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직접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아직 낮아 보이는데 헤즈볼라가 지금 이미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남은 거는 이제 헤즈볼라의 대응입니다. 헤즈볼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히 대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텐데 즉 헤즈볼라의 대응에 따라서 이 전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예를 들어서 완전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피해 사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자기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놓을 것이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헤즈볼라는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헤즈볼라는 지금 이제 가장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에 가서 만났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예. 헤즈볼라 사무총장을 만났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면밀히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딱 참전을 하기 가장 좋을 시기,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시간과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참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헤즈볼라는 기본적으로 이란이 세워준 1982년 레바논에 이란이 세워준 시아파 무장 단체입니다. 예. 네. 이 단체는 이 단체도 역시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대이스라엘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같은 무슬림으로서 자기들은 시아파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순니파지만 같은 무슬림으로서 이스라엘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난민들에 대한 대피를 요구를 했고 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마감 시한에 바로 이제 전쟁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직접 침투해서 침공한 역사들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2014년, 예. 그 전에 2008년, 9년, 그때 한 번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번 정도 최근에는 이미 지상군을 투입해서 작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군이 바로 뭔가 실익이 있었나요? 그 얻은 것이 있었나요? 어떤 것은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네. 들어가서 하마스 기반 시설 다 파괴하고요. 하마스 대원 사살하고요. 그다음에 땅굴 파놓은 거 좀 많이 파괴하고 무기 부수고 그다음에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철수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철수죠. 그러면은 2006년에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에 네. 맞먹는 군사력을 투입한다고 하니 네. 그때보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한다. 2006년 레바논 같은 경우는 하마스가 아니고 헤즈볼라 단체랑 했었고요. 예. 헤즈볼라는 사실 하마스보다 훨씬 강한 조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작전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이 될 것이다.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긴 작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 들어가서 완전히 하마스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게 지금 주 목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역할을 아까 참전한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모를 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주변국을 돌면서 확전을 또 막고는 있어요. 네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항모를 지금 2대나 넣었죠. 예. 제럴드 포드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대를 지금 배치를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군사적 지원하고 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두 헤즈볼라와 특히 이란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에게도 이 중재를 좀 요청한다라고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이란하고 친하니까요. 이란 쪽에다가 좀 헤즈볼라를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참전하지 않도록 예. 중국이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블링컨 장관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상황이 글쎄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좀 눈여겨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상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지루한 시간이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만 늘어날 것이고요. 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의 참전입니다. 헤즈볼라가 참전할지 안 할지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날지 아니면 장기간으로 갈지 그리고 이 전쟁에 혹시 모르지만 이란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은 진짜 만약에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